예, 지난주에 우리 이또 렛마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보통 수학적으로 시작할까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아, 코드를 너무 많이 만졌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코드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오늘은 코딩을 주로 할까 합니다. 응? 어디로 갔지? 어? 그래서 지금 이 S는 주식의 종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오늘의 종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DS는 오늘 종가 빼기 어제 종가. 가만 있어라. 이거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주식을 S라는 돈을 투여를 해서 어저께 종가로 그 주식을 샀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어저께 그만한 돈을 투여를 한 거고요. 그럼 오늘 종가 대비 어제 종가를 하면 오늘 얼만큼 나 손익이 발생했느냐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오늘 제가 1원을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랜덤하죠. 랜덤하니까 그걸 어떻게 요게 랜덤리스를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는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expected 수익률입니다. expected 수익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예, 그거를 진짜 좀 데이터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스톡 데이터하고 리턴 계산하고 뭐 그런 걸 해보려고 그럽니다. 코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수업 끝나고 계속 코딩만 해가지고 코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코드를 하나하나 돌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코드는 야후 파이낸스, Y 파이낸스라는 패키지고요. 요거를 인스톨 하려면은 터미널에서 요걸 돌려야 됩니다. 한번 적게 있나 볼게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 터미널에서 pip install yahoo finance라고 하면 되고요. 인스톨 되어 있으면은 리인스톨을 안 할 거고 인스톨 이미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인스톨을 안 했군요. 제가 요새 로컬리 거의 코드를 안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컴퓨터가 사고 제가 이 컴퓨터로 코딩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야후 파이낸스가 인스톨이 안 돼서 인스톨을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터미널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 주피터 노트북 이게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인데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터미널에서 코맨드를 치려면 여기 느낌표를 치면 이게 터미널에서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글 콜앱은 베이직 모드에서는 야후 파이낸스가 인스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스톨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저 구글 콜앱 로컬 머신 저기 어딘 거야 저한테 할당된 그 가상 공간에 야후 파이낸스가 인스톨이 되는 거고요. 요 야후 파이낸스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야후의 파이낸스 섹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후 파이낸스가 제일 최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는데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를 인스톨 해야 되는데 MPL 파이낸스도 그걸 하는군요. 요거는 아마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pip install MPL finance라고 해서 파이낸스 관련된 맵플로 라이브에 특화된 것 같아요. 오늘 코드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요거 인스톨 되기 전에는 여기에 밑에 물결이 있었거든요. 이거 좀 코드가 이상하다. 근데 MPL 파이낸스 인스톨 하고 났더니 여기에 밑에 좀 이상하다고 느낌표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모든 패키지를 여기다 다 인스톨을 임포트를 한 거고요.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귀찮아서 그냥 저가 사용할 것 같은 거는 다 여기다 임포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주로 봐야 될 게 야후 파이낸스고요. 야후 파이낸스가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내가 어떤 주식을 다운로드 해줘 그러면은 야후 파이낸스에 가서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림 그릴 때는 요걸 그릴 텐데 요거를 제가 한번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빌드를 해놨는데 그거는 돌리면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게 하는 게 뭐냐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애플이라는 주식을 2023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오려고 그래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스탁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탁이라는 클래스가 해주는 작업이 뭐냐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저장을 해놨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스탁이라는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티커를 하나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던 코드에 보면 애플 티커를 준 거고요. 그러면 이니셜라이즈가 돼요. 오케이. 보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에? VS 코드도 안 깔려 있네. VS 코드도 안 깔려 있네요. 저는 주로 VS 코드를 쓰거든요. anyway. 그러면 여기를 이게 코드가 어떻게 임플리멘트 됐는지 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맨 처음에 애플 티커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그게 티커 요 애플 티커가 여기 어트리뷰트로 되어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get historical prices라고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티커는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스타트 데이트가 2023년 1월 1일, 엔드 데이트가 2023년 12월 31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YF가 아까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티커에다가 지금 우리가 애플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애플 티커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히스토리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스타트 엔드 집어넣으면 이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셀프 DF라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셀프 데이터 프레임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게 empty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티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 티커의 기본 데이터 레인지에 데이터가 없다. 그런 에러를 발생시키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위에 보면 셀프 df에서 처음에 none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셀프 df 처음에는 셀프 df가 none인데 none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get historical price 그러면 야후 파이낸스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애플 데이터를 2023년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empty일 거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이 empty면 지금 니 티커의 데이터 기본 레인지 타임 레인지에 데이터가 없다. 그런 얘기를 밸류 에러를 발생시키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돌려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옛날에 빵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데이터는 2024년 1월 1일. 엔 데이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가장 최근까지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stocks normalized prices 요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받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티커스를 포르프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 팡에 있는 티커들이 하나씩 튀어나올 거고요. 그때마다 좀 전에 봤던 스톡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톡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get historical price를 가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데이터들이 있게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스탁스 요 딕셔너리에다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이 을 받았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오픈, 하이, 로우, 크로스, 볼륨, 그 다음에 엑스트라 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로즈를 받은 거고요. 종가 데이터를 받은 거고.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처음 스타트를 100에서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곱하기 100해서 처음 스타팅 포인트가 100인 상태로 만들어 준 겁니다. 종가 데이터를. 그래서 그걸 normalized price 요 딕셔너리인데 거기에다가 이 normalize 종가를 여기다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요. 그러면 여기 그림 그릴 거고 그래서 normalized price items 하면 이게 딕셔너리거든요. 딕셔너리를 그냥 for를 돌리면 티커만 나올 겁니다. 그런데 items 하면은 키하고 밸류가 페어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팡 티커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normalize price가 나올 겁니다. 이게 시리즈입니다. 판다스의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시리즈에 인덱스 부분이 있고요, 밸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부분은 이게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밸류스는 아까 좀 전에 계산한 종가 데이터예요. 조금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익숙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판다스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시리즈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리즈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 넘파에 익숙하신 분들은 요건 2D고요. 요건 1D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퍼런스로 쭉 날짜가 찍혀 있어요. 여기가 우리 같은 경우에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이걸 인덱스라고 불러요. 데이터 프레임이면 DF 인덱스, 시리즈면 S 인덱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종가 데이터가 100을 처음 스타팅 포인트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종가 데이터가 정리가 된 겁니다. 시리즈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쭈르륵 꼽혀 있고요. 시작점은 100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쭉 종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X축에는 날짜를 꼽고 Y축에는 100으로부터 시작된 종가 데이터를 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라벨을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엔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요렇게 오케이. 네. 하드 코딩이 되어 있군요. 스타트 데이트가 2024년 1월 1일. 그 다음에 X축엔 데이트라고 그랬고 Y축은 price normalized to 100. 그 다음에 레전드 라벨 붙이고요. 그리드 붙이고 이거는 필요 없는데 오케이 돌릴게요. 이미 돌려져 있어요. 돌려져 있어요. 이거 돌릴 때마다 저기 야후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야후 서버에다 저가 디맨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돌릴게요. 결과만 볼게요. 왜냐면 야후가 싫어해. 나중에 보면 왜 야후가 싫어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는 야후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저가 말도 안 되게 야후 서버를 노가다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돌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초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빨간 놈이 제일 잘 나가네요. 빨간 놈이 넷플릭스예요. 빨간 놈이 넷플릭스네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안 좋죠. 여기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 날은 뭔 날인가? 넷플릭스가 갑자기 벌떡 섰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스탑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서 get historical prices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야후 파이낸스 패키지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받았고 그거를 작년 초에 프라이스가 100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퍼포먼스가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나쁜지 잘 모르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한 겁니다.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야후가 안 좋아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데이터도 야후 파이낸스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이게 삼성전자고요. 이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 코드가 우리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하는 티커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ks라고 불러야 돼요. 대문자로. KS는 코리안 스탁 익스체인지의 약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코드랑 정확하게 똑같고요. 이 부분만 바뀐 거예요. 아까 이 부분을 바꿨어요. 로직은 다 똑같고요. 단지 여기 얘기하면 여기 처음에 제가 삼성전자라고 찍고 싶었어요.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고 찍고 싶었는데 그 맥플로 라이브에서 그 한글을 서포트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찾아보니까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삼성 현대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걸 한글로 쓰고 싶었는데 구글 쪽에다가 한글 폰트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렇게 나왔고 삼성이 요새 좀 힘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요새 제가 조선주하고 방산주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조선주가 이게 같은 이유로 영어로 쓴 겁니다. 한글로 쓰고 싶은데 이거는 HD 현대중공업이고 이거는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오션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트원, 요 카이.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요 유튜브 채널을 보고 몇 개 지수를 뽑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요 세 개만 그린 거 본 거고요. 이건 빅스 지수라는 겁니다. 빅스 지수가 올라갔네요. 최근에 언젠가 3월 초에 빅스 지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이때가 언젠가 2024년 작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엔캐리 청산 뭐 그 문제가 있었나요? 예. 요 빅스 지수는 뭐 위험 지수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고 그 다음에 일본 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점 찍고 이게 티커고요. 같은 로직으로 점 찍고 T라고 써 있어요. T는 뭐의 약자일까요? T. 한국은 KS예요. 코리안 스탁 익스체인지. T는 도쿄 스탁 익스체인지예요.
그래서 소프트뱅크하고 토요타하고 그림 그린 거고요. 예, 토요타가 굉장히 볼러타일하네요. 소프트뱅크에 비해서. 오케이. 예, 이거를 야후 파이낸스가 싫어해요. 야후가 싫어해요. SP500 500개 데이터 500개 정확하게 500개는 아닐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썸씽인데 요거 싫어해요. 예, 제가 주말에 돌리는데 한 번인가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보죠. 요거는 500 기본적으로 500개 주식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드 SP500 티커스라는 펑션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티커스를 받는데 어떻게 구현을 했나 보죠. 티커부터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거를 손으로 티커를 하려다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처음에 손으로 몇 개 하다가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위키에 있거든요. 여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긁어올까? 예, 여기 있는 티커만 긁어올까?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이슈가 있었고요. 뭐 되긴 돼요. 아,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안 한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터브를 뒤졌어요. 근데 이게 옛날 거 뒤지니까 누군가 해놨더라고요. 해놨어요, 누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케이. 요게 제일 좋네. 지금 보면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CSV라고 불러요. 파일 포맷이 여기 이 끝에 보면 CSV라고 되어 있죠. 그죠? CSV가 CSV가 뭐냐면 콤마 separate value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콤마들이 찍혀 있죠.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요걸 엑셀 파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엑셀 파일로. 그러면 맨 위에
심볼, 세큐리티, 뭐 섹터 뭐 쭉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쭉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엑셀 파일이랑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MMM, AOS, ABT, ABBV, ACN 쭉 요게 티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URL이고요. 판다스에 read CSV라는 펑션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URL을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판다스의 read CSV에다가 주소를 주면 이거를 다 읽어와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줘요. 아까 설명한 엑셀 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칼럼이 심볼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볼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두 개의 문제가 생겨요. BFB하고 BRKB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야후 파이낸스 포맷에서 보면 아까 점 찍고 KS 하면은 코리아 스탁 익스체인지였거든요. 그 다음에 점 찍고 T 하면 이건 도쿄 스탁 익스체인지예요. 근데 이게 오피셜 티커 심볼입니다. 요거하고 요게 뭔지 아세요? BRK B 이거 벅스 하세웨이 그 할아버지 시리즈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B예요. BRK는 아마 시리즈 A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BFB. 그거를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이렇게 심볼을 이걸로 바꿔줘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티커 시스템은 점 찍고 뭘 쓰면 이거를 특정한 거래소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 찍는 거를 싫어해서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심볼 이게 판다스 시리즈고요. 그걸 리스트로 바꿔서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가장 최신일지는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아까 야후 저기 위키에 있는 500개 티커 심볼이 리스트 형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네 아예 패치 노멀라이즈 프라이스라고. 그래서 이 티커를 집어넣고 스타트 데이 집어넣고 엔드 데이트는 안 했네요. 엔드 데이트도 해도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패치 노멀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함수를 제가 아예 따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티커스 해서 지금 500개의 티커 심볼이 리스트로 들어오는 거고요. 스타트 데이 주어졌고 엔드 데이트는 넌으로 세팅을 해놨네요. 그래서 그러면 요 티커들을 쫙 포르프를 줄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스탁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get history prices 해서 예, 만들고 그 다음에 normalize 하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normalize price에 보면 normalize price에 보면 티커마다 normalized 종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티커. 그러니까 이게 딕셔너리인데 티커가 들어가면 normalized price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던져줬고요. 그 다음에 NA가 있음, NA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그날은 제거를 하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없으면 특정한 날에 특정한 데이터에 종가가 없으면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보니까 스탁스는 딱히 사용하지 않네요. 그죠? 이거는 사용하지 않네요. 그러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로직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여기 다시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 여기에 날짜가 쭈르륵 찍히고요. 여기에는 티커들이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종가 데이터가 쭉 찍힐 거예요. 한번 돌려볼까?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그린 거고요. 몇 개만 아까 그린 것 중에서 몇 개만 그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앞에만 하나 프린트 해보죠. 요거 돌리는 순간 야후 서버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500개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요거가 안 잡혀 있어요. 메모리에. 다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요 함수가 메모리에 잡혀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500개의 데이터를 긁어 오는 겁니다. 오케이. 돌아가는 동안 그 다음 거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 야후 파이낸스 패키지에서 지금 주가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옵션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안 돌리고 볼게요. 오케이. 티커는 SPY고요. SPY가 그
SP500 트래킹 펀드 중에서 제일 유명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요 티커에서 이제 옵션들 막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찾아보니까 4월 11일에 만기가 되는 게 있고요. 4월 11일 날 만기, 굉장히 옵션 만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4월 11일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적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 이하가 되는 거래량이 100 이하가 되는 거는 삭제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YF 티커에 컴플리트 됐네요. 1분 43초 걸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프린트하게 했네요. 처음 보시죠. 그러면 2024년 1월 2일, 1월 3일, 4일, 5일, 6일 이런 식이 이게 지금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쭉 가면서 날짜가 찍혀요. 이게 인덱스예요. 그 다음에 칼럼마다 여기 티커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가가 쭉 찍혀요. 그러니까 여기 MMM, 여기 초콜릿 만드는 회사인가? 아닌가? MNN이니까 그거는. 예. 그래서 100에서 출발하고요. 쭉 가고요. 여기 AOS 쭉 가고 ABT 쭉 가고 100에서 다 출발을 한 거예요. 쭉 가서 GTS까지. 그래서 5개를 찍으라고 그런 거고요. 헤드 그러면은 앞에 5개 줄을 하라는 거고, 칼럼은 500개네요. 회사가 500개인가 보네요. 예, 가끔가다 500개가 넘기도 해요. 이게 선수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돌리면 서버가 노 할 수도 있어요. 저 IP에서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돌리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특별히 제가 펑셔널리티를 만들지는 않았네요. 그냥 pure 야후 파이낸스 패키지 스타일로 썼네요. 그래서 SPY 아까 설명드렸고요. 만기는 4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그 다음에 필터는 100이라고 했고요. 100 이하의 데이터,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 볼륨이 100 이하인 거는 제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PY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옵션 체인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거기에다가 4월 11일 만기자 집어넣고요. 그러면 요 옵션 체인 여기 있는데 거기에 콜하고 풋이 있어요. 풋하고 콜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콜스 하면 콜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풋스 하면 이제 여기 풋에 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스트라이크이 얼마고 트레이딩이 얼마고 오픈 뭐 비드 에스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림을 여기 굉장히 뭐 그림을 그려는 코드는 제가 딱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돌려볼까요? 요거는 뭐 야후가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만 불러오는 거니까.
금방 되죠? 1 second. 아까 1분 얼마였죠? 그래서 요거부터 보죠. 오케이. 이건 콜 옵션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 X축, Y축부터 봅시다. X축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예요.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고 그 다음에 Y축은 실제 그 옵션이 트레이딩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 그 종가입니다. 종가예요. 옵션의 종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 종가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그레이하게 찍힌 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100 이하짜리도 100 이하짜리는 저가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한 오케이 한 200 이하를 제거를 할까요? 좌우지간 200 이하를 한번 제거해 봅시다. 그러면 더 많이 제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implied volatility라는 거예요. 지금 implied volatility가 뭔지 모르죠? 예, 그게 뭐냐면 우리 있죠? 예, 요 모델을 돌리면 요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콜의 옵션 프라이스가 얼마가 될 거다는 그 포뮬라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포뮬라에서 그 요 시그마 그 시장 가격이 있고요. 시장 가격이 있고 시장 가격 종가가 나와 있었죠? 그러면 요 시장 가격은 스트라이크와 시그마에 관한 펑션이에요. 그래서 시그마는 주어져 있는 거고, 시그마는 주어져 있다고 치고, K는 주어져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그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가격 그게 바뀌는데, 요 시장 가격은 종가 가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블랙쉴드 포뮬라에서 어떤 시그마가 돼야 블랙쉴드 포뮬라가 맞느냐 그거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게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필터링을 조금 더 세게 해보죠. 이게 100이었는데 200으로 하면 지금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데이터가 조금 더 필터링이 될 거고요. 별로 필터링이 안 됐네. 거의 비슷하네요. 예, 한 500 정도 해볼게요. 데이터가 많이 죽었죠? 그죠?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필터링 레벨을 제로로 해볼까요? 필터링이 없게. 예, 이거 돌릴 때마다 야후 파이낸스가 싫어해요. 예, 아주 프라이스 커브가 아주 난리가 났죠. 그죠? 프라이스가 이게 모노톤해야 되는데 모노톤하지 않아요. 지금 거래량이 0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 하는 게 데이터를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프라이스 커브는 적어도 모노톤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옵션 데이터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가 데이터도 그 지금 디폴트는 데일리 데이터인데 미닛 데이터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틱 데이터는 못 받을 텐데 1분짜리까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 다큐멘트에서 볼까요? 예. 여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 기억에 1분짜리 데이터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 기억이 맞다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 관련된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건데요. 예, 너무 많아서 이 컴퍼니 프로파일, 어닝 칼렌더, 쿼터리 인컴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 관련된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을 해서 주가 데이터도 뽑을 수가 있고 옵션 데이터도 뽑을 수 있고 재무제표 관련된 데이터도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마 기능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다큐멘테이션을 풀리 읽은 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왔다고 치고 리턴 계산하는데 디스크릿 리턴하고 컨티뉴어스 리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게 요게 디스크릿 리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컨티뉴어스 리턴이에요. 오케이. 밑에 써놓지 않았나? 오케이. 그래서 디스크릿 리턴은 어제 종가가 밑에 있고요. 위에는 오늘의 종가 빼기 어제 종가예요. 요게.
그 다음에 continuous return 혹은 log return은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건 이거 써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continuous return은 log S1 over S0인데 이거는 log 1 플러스 S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 봤던 discrete return이고요. 그러면 이걸 테일러 전개 1차항만 하면 S1, S0 마이너스. 그러니까 continuous return을 계산할 수도 있고 discrete return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일맥상통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월마트고요. 2020년 7월 1일부터 계산했네요. 왜 그때부터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타 클래스에 보면 compute returns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작업을 하나? 요건데요. compute returns 그러면 리턴을 계산을 해서 return이라는 칼럼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turn log라는 칼럼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종가고요. 종가에 percent change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discrete return을 계산을 해줘요. 그 다음에 요거에 로그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discrete return 계산한 거고 요게 log return을 계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요거 계산됐으니까 여기에다 log 취하면 될 것 같은데 두 번 계산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로그를 뒤에 써주면 메소드가 작동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discrete return하고 continuous return은 기본적으로 discrete return 계산을 가만 있어봐. 맞나? 아니죠. 일이 차이가 나죠. 일이 차이 나죠. 일이 차이 나네요. 오케이. 그래서 compute return 하면은 이제 리턴 계산해주고 리턴 로그를 계산을 해주고. 그러니까 discrete return하고 continuous return을 다 계산을 해서 새로운 칼럼으로 return이라는 칼럼을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하고요. return log라는 칼럼을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drop NA 해주고요. drop NA 처음에는 계산 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떨구는 겁니다. 그다음에 뮤하고 시그마 계산을 해달라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 뮤하고 시그마를 계산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약간 요거 오케이. 그래서 처음 좀 세니티 체크를 합니다. 셀프 DF가 처음 이니셜라이즈 될 때 넌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넌이라고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 get historical price를 먼저 돌려라. 밸류 에러를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게 여기 칼럼 네임에 없으면 지금 리턴 값을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돌리면 이제 return이라는 칼럼하고 로그 return이라는 칼럼이 생성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세니트 책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뮤 로그 시그마 로그 요거는 뮤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 시그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스크리트 리턴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컨티뉴어스 리턴을 사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여기 컨티뉴어스 로그 리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언더스코어 로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리턴에다가 민을 계산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하고 곱하기 트레이딩 데이를 곱해줍니다. 252일.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스퀘어 루트 252. 그러니까 지금 한 작업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이 클로즈에 뭐 100, 101, 99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고요. 그러면 리턴은 여기가 101 빼기 100 나누기 100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 로그는 로그 101 오버 100 이렇게 계산돼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리턴 민 해주면 요거의 평균을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치의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1년치의 리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치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요거 하나의 평균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 하려면 애니얼라이즈 하려면 요 썸만큼 곱해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250. 여기 보면 셀프 트레이딩 데이즈 per year는 12 곱하기 21. 여기 252. 250이죠.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면 여기 표준 편차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루짜리의 표준 편차니까 썸을 하면 여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뮤 시그마 보면
예, 주어진 칼럼에 대해서 민을 계산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한 다음에 민 같은 경우에는 252를 곱하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루트 252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트리뷰트로 처리가 된 거고요. 여기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될 때 넌으로 다 여기다 자리는 잡아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x축은 리턴이고요. y축은 로그 리턴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직선이 그려져 있죠. 그거는 x축도 리턴, y축도 리턴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리턴하고 로그 리턴은 굉장히 유사하다.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고요. 요거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민 계산한다. 각각의 칼럼마다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한 다음에 민 계산할 때는 252를 곱하는 거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스퀘어 루트 252로 곱한 거고요. 오케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케이. 여기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월마트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했고요. 여기 보시죠. 월마트고요. 2000년 7월 1일, 2020년 7월 2일. 이게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가져오고요. 리턴 계산하고 그 다음에 뮤하고 시그마 계산해요. 그래서 쭉 프린트를 해요. 그러면 리턴 그 시그마를 볼라틸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nnualized 된 리턴 그러니까 리턴에서 볼라틸리티 계산하는 거하고 로그 리턴에서 볼라틸리티 계산한 게 거의 같죠? 그죠? 문제 없죠? 네. 그다음에 근데 annualized mean return하고 annualized mean log return하고 계산을 하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했냐면 SD 그 솔루션 체킹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세요. 지금 요게 ds over s 요게 discrete return이에요. 그 다음에 dx가 log return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전에 봤던 return으로부터 annualized volatility 계산했고요. log return으로부터 volatility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리턴, 로그 리턴 각각 볼라틸리티 계산을 했는데 시그마 계산했는데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근데 요 뮤 여기 값이
민 리턴으로 계산한 거는 19.63%가 나왔고요. 로그 리턴으로부터 계산한 거는 17.50이 나왔어요. 그게 여기서 뮤고요. 여기는 뮤 빼기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게 이토 모디파이드 리턴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뮤가 19.63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스톡 뮤 로그 이토라고 한 거는 뮤 빼기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스퀘어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스크리트 리턴에서 계산한 뮤고요. 이게 디스크리트 리턴에서 계산한 시그마예요. 그래서 요 19.63하고 17.50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19.63 여기서 이또 코렉션 텀을 더해주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make sense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려면 사실은 리미트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DT를 0으로 보내야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리미트를 보낼 수는 없죠. 그죠? 컴퓨터가 인피니트 프리시전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수치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치한다는 거를 요 포뮬라에서 예측한 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볼라틸리티가 이 시그마가 한 20% 나오는 겁니다. 월마트의 경우에. 그다음에 뮤는 한 20%가 나오는 거예요. 요 뮤가. 17%가 아니고 19%가 되는 겁니다. 요 뮤 값이. 17%라는 거는 요걸 의미하는 거는 거. 근데 우리가 블랙슐즈 모델링을 할 적에는 위에 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위에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시그마는 20%대고요. 요 뮤는 17%가 아니고 19.63%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요것도 애플이고요.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일단 스톡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만들고 데이터 가져오고요. 리턴 계산을 해서 여기서는 그냥 계산을 했네요. mean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직접. 오케이. 그래서 뭐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보시죠.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데일리 리턴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그거에 평균 계산하고 시그마 계산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정기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 데일리 리턴이 정기분포에 근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요거 리턴 데이터가 지금 여기 보이는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러면 요게 맞다고 그러면 요거는 노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은 뮤 dt가 될 거고 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 dt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조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오케이. 요게 노말이에요. 이게 노말이고요.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dt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요게 노말이니까 노말에 적절히 리스케일링한 거기 때문에 분포 자체는 노말이고요. 평균은 요놈의 평균이 제로니까 평균은 요게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평균이 온 거고요. 분산은 여기가 분산이 dt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가 곱해졌기 때문에 여기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 dt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블랙슐즈 모델이 맥센스 하다고 그러면 요거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길 보면 얼추 정규 분포 같아요. 예,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정규 분포는 아니에요. 예, 보통 리턴 여기 보면 여기 센터 부분에 보면 여기 뿔쓱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걸 보통 하이 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요, 요 커브보다 조금 많은 여기 요쪽이 많네요. 그래서 어, 그 정규 분포가 익스펙트하는 테일보다 예, 데이터가 좀 더 많아요. 그걸 헤비 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티피컬리 리턴 데이터를 보면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긴 하지만 엠피리컬리 보면 센터 쪽에 데이터가 많고요. 그거를 하이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테일 쪽을 보면 정규 분포가 익스펙트 하는 것보다 매스가 더 많아요. 그거를 헤비 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어찌됐든 요 우리가 요 모델을 한다고 하는 거는 요 리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요거는 close one month moving average, 3 months moving average, high, low, volume, return, one month moving volatility 뭐 그런 걸 원방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티커는 월마트를 기준으로 그린 거고 2024년 7월 1일? 그럼 아까는 2020년이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그린 거고요. 스탁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get historical prices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리턴 계산하고 뮤 시그마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 굳이 계산해서 프린트할 필요 있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파란색 선이 종가 데이터예요. 파란색 선이 종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근처로 해서 좀 음영이 처리가 돼 있죠. 예, 그게 하이로우입니다. 이게 하이로 밴드예요.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조금 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우리가 컴퓨트 리턴을 하는 순간 리턴이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오케이. 처음부터 봅시다. 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X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Y축은 클로스가 Y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가를 그린 거예요. X축에는 날짜가 꼽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종가 데이터거든요. 종가 데이터예요. 그런데 롤링 21 해서 민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한 달은 21일이고요. 21일 롤링 민이에요. 무빙 에버리지 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롤링 21 그러면 오늘 날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21일치를 계산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계산을 오늘의 윈도우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21일 전까지를 하나의 윈도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거냐면 민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찍히는 롤링 민은 뭐냐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21일치에 한 달 전까지 그거 윈도우에서 종가의 민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 달치 이게 X축에는 날짜가 찍히고요. Y축에는 한 달치 에버리지가 찍히는 거예요. 그게 one month moving average예요. 이 빨간색 선. 이게 one month moving average예요. 같은 로직으로 3 months moving average가 여기 찍히고요. 그 다음에 밴드 그러니까 하이로 가지고 밴드 치는 게 feel between 여기 있네요. 요거 요거 아니고 feel between이 여기 있네요. feel between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x축은 날짜고요. 그 다음에 y축은 뭐를 high하고 low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축은 날짜고 y축이 high하고 low를 채우는 겁니다. fill between 해서 그게 지금 이 파란색 선에 보시면 밴드가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하이 로 밴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트레이딩 볼륨입니다. 트레이딩 볼륨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엑시스가 지금
여기 보면 price axis가 있고 return axis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price axis고요. 이게 price axis고 이게 return axis예요. 그래서 이게 axis가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도화지 하나입니다. 이게 figure object예요. 요거를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두 개로 쪼개는데 2대 1로 쪼갰어요. 그래서 이게 AX price라고 부른 거고요. 이게 AX return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대 1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컨트롤이 되냐면 저도 잘 몰랐어요. 챗GPT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드 스펙에서 여기 height ratio를 2대 1로 준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share x true 하면은 x축이 쉐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피겨 오브젝트 안에 그림판이 두 개가 생성이 됐는데 높이를 2대 1로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쉐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share x true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날짜가 여기에는 날짜가 없고 여기 밑에만 날짜가 있잖아요. 그게 x축을 쉐어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여기는 리턴들만 꼽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볼륨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볼륨 여기 애드온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요 액세스를 트윈 액세스라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애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AX 프라이스라는 게 지금 요거거든. 요게 AX 프라이스거든요. 여기에 지금 프라이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볼륨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트윈 X 하면 요 X축은 이쪽이 되고 Y축을 여기로 잡아줘요.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요 Y의 스케일하고 요쪽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 트윈 X 이렇게 하면 X축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축은 쉐어를 하는 거예요. 트윈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륨 액세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볼륨 액세스에 바를 그린 겁니다. X축에는 DF 인덱스, Y축에는 볼륨. 그래서 여기 보면 X축은 날짜고요. 쉐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거랑 위에 거랑 X축이 쉐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X축이 지금 프린팅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만 프린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라이스로 해서 지금까지 그림을 그린 거고요. 볼륨은 스케일이 다르니까 다른 스케일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윈 X로 해서 아까 볼륨 여기 트윈 X 해서 여기 볼륨 액시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요 Y X축은 동일한 거고요. 트윈 X를 했기 때문에 X축은 쉐어가 된 거고요. 다음에 Y축은 여기에 프린팅이 되는데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스케일하고 여기 있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스케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리턴, 리턴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리턴하고 로그 리턴을 같이 그렸어요. 거의 일치한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리턴하고 로그 리턴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밴드는 원먼스 무빙 에버리지로 볼라틸리티를 계산을 해서 원 시그마를 그린 겁니다. 플러스 원 시그마, 마이너스 원 시그마. 네, 거기가 보시면 여기 보면은 AX 리턴의 fill between에서 여기 날짜가 찍히는 거고 여기는 원먼스 볼하고 마이너스 원먼스 볼 사이를 fill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에 있는 거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제가 그림으로 비주얼라이즈 한 거고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 오픈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은 제가 안 그렸어요. 종가하고 하이 로우만 그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원먼스 볼라틸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롤링 21 한 다음에 민 대신에 STD를 집어넣으면 원먼스 볼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리턴 계산을 했고요. 리턴에서 롤링 21 하면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달 전치가 윈도우가 잡히고요. 거기서 민을 때리면 민이 계산되는 거고 STD를 때리면 표준 편차가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먼스 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빵에 대해서 좀 그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빵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너무 많나? 근데 여기 보면 이 원먼스 볼이 확 커지는 피리어드가 가끔가다 튀는 피리어드들이 있어요. 그죠? 보면 여기가 2024년 작년 2월 달 예. 어, 한번 지금 기준으로 돌려볼까요? 지금 볼이 커지고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안 돌릴게요. 왜냐하면 SP500에 대해서 한 거예요. 돌리면 이제 야후 파이낸스가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500개 데이터에 대해서 500개 데이터에서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처음에 100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계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여기 그린 거고요. 이게 500개 아닐 것 같은데 500개 다 그리라고 그랬을 텐데 좌우지간 500개 그렸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은 애들은 누굴까? 코릴레이션이 낮은 애들은 누굴까? 코릴레이션이 제로인 애들은 누굴까?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릴레이션 높은 애들 10개 하고 코릴레이션 낮은 애들 10개, 코릴레이션이 제로에 가까운 애들 10개를 프린트하게 했어요. 아, 그래서 코릴레이션의 분포를 일단 찍어봤고요. 저는 대부분 파지티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케이. 요거는 몇 개의 데이터로 그림을 그린 건가요? 지금 주식은 500개거든요. 500개면 코릴레이션을 저가 몇 개를 계산한 건가요? 아니, 곱하기로 표시를 해보죠. 스탁은 500개예요. 그러면 페어를 하면 이렇게 499 나누기 2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지금 요걸 그린 거예요. 그러면 저기 어린 왕자에 보면은 뱀이 코끼리를 먹어서 생긴 그림하고 비슷한 얼핏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파지티브가 적어요. 네거티브가 꽤 많더라고요. 조금 놀랐어요. 요 그림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익스펙트 했냐 하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 좀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보통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많으니까. 근데 의외로 네거티브 쪽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다이버시파이가 잘 돼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래서 아, 아, 오케이. 그래서 코릴레이션 큰 거, 코릴레이션이 큰 게 10개를 프린트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거의 0. 거의 1에 가까워요. 예, 요거는 make sense인데, 요게 1등이네요. 그죠? 요게 1등이네요. GOOG하고 GOOGL은 뭔가요? 예? 구글. 예. 그러니까 콜레이션이 클 수밖에 없죠. 1등이에요. 팍스는 뭔가? 팍스하고 팍스에이도 뭐, 팍스의 에이즈하고 시즈인가? 여기 팍스면 이게 그,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 방송국 아닌가? 아닌가? 예, 좌우지간. 예, 그래서 10 largest 뭐야? 이게 10 smallest. 이렇게. 그래서 저가 관심 그러면 0에 가까운 거는 오케이.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에 보면 plot a stock candlestick with volu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다 월마트를 2024년 12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라고 그런 거예요.
예, 오케이. 요거는 팡에 대해서 그린 거고요. 팡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비주얼라이즈 한 거고.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익숙하도록 예, 요것과 관련돼서 제가 데이터를 좀 핸들링 해봤습니다. 질문 있어요? SP500은 되도록이면 돌리지 마세요. 두세 번 돌리면은 에러 뜰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